예, 오늘은 온라인 코딩 대회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코딩 대회 나가보자고 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누구나 코딩의 기본적인 문법을 알면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러시아 쪽에서 유명한, 그리고 서양권에서 가장 유명한 코드포스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 일본 쪽에서는 앳코더라는 사이트가 있고, 이 두 사이트에서는 정기적으로 코딩 대회를 열고요. 한국에는 백준 온라인 저지라는 곳이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 비공식적으로, 이건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코딩 대회가 열리고 누구든지 참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대회 콘테스트란에 들어가면 코드포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앞으로 열린 코딩 대회들이 이렇게 리스트에 나와 있고 뭐든지 참가 신청을 해가지고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종료된 대회에 들어가 보면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풀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어보고 실제로 제출을 해가지고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코딩 대회가 진입장벽이 낮다고 하는데 실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일까요? 어제 열렸던 구글 코드잼의 예선전 문제를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렸던 예선전은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 4문제의 총 배점은 100점이고 이 중에서 30점을 따면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각각의 문제마다 테스트 케이스가 3개가 주어지는데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를 뚫을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 조건 아주 간단한데 첫 두 문제의 첫 두 테스트 케이스를 뚫을 수가 있으면 16 더하기 14는 30이 돼가지고 예선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왼쪽에 문제 설명이 있고 오른쪽에 코드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통과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데 영어를 쭉 읽어보면 우리는 N1짜리 수표를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키보드에 4가 고장났기 때문에 4를 칠 수가 없어요. 근데 N에는 4라는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표를 2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수표의 금액을 적어가지고 이를 더하면 N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지불을 할 것인데요. 이때 두 수표에 적힐 금액 A와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이 3개가 주어질 건데 첫 번째 거는 12 5승 이내, 두 번째 거는 12 9승 이내, 마지막은 12 100승 이내인데요. 마지막 거는 1점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것이고 첫 두 테스트 셋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의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누구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N1이 있는데 숫자가 4가 있으면 뭐 4가 아닐 경우는 그 N1이 있으면 1의 자리부터 차례대로 체크를 할 건데요. 숫자가 4가 아닐 경우는 타이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A로 몰아주고 숫자가 4일 경우는 타이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A에 3만큼을 주고 B에 1을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그렇게 짠 코드입니다. 앞쪽은 인풋 아웃풋을 위한 거니까 무시를 하고 총 테스트 케이스가 여기 보면 테스트 포맷과 아웃풋 포맷이 있습니다.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요. 보면 처음에 우리 테스트 케이스의 수가 나오고 각각의 테스트 n의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 케이스의 수를 입력으로 받고 그 테스트 케이스의 수만큼 루프로 돌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각각의 루프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입력으로 받고요. 앞에서 두 수표에 적힐 금액을 A, B라고 했는데 코드상으로는 넘버1과 넘버2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의 자릿수부터 루프를 돌면서 각각의 자리에 숫자가 4가 아닐 경우는 그 모든 금액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넘버1에 몰아주고 아닐 경우 숫자가 4일 경우는 3만큼을 넘버1에 몰아주고 넘버2에는 1만큼 몰아주고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n을 넘버1과 넘버2로 쪼개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면 출력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러면 아까 14점이었나요?
테스트 셋 1번과 2번을 통과를 하면서 14점을 딸 수 있죠.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는 아까보다는 좀 더 문제다워 보이죠? 우리에게 미로가 주어질 것이고요. 이게 n by n 미로입니다. 크기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밑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제일 오른쪽 밑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출력을 하는 게 문제인데요. 문제는 리디아라는 사람이 이미 한번 이 미로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디아와 같은 경로로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어떤 방을 같이 거쳐가는 것은 괜찮은데 리디아가 1번 방에서 2번 방으로 갔으면 우리는 1번 방에서 2번 방으로는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리디아와 겹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경로라도 하나를 출력하면 통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출력 포맷을 보면 처음에 아까처럼 테스트 케이스의 수가 주어지고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마다 미로의 크기 n by n일 때 n의 값과 리디아의 경로가 주어집니다. S라는 것은 사우스, 즉 남쪽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고요. E라는 것은 이스트, 동쪽, 즉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리디아가 아래 오른쪽으로 갔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오른쪽 아래로밖에 못 가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지금 그림에 있는 경로입니다. 리디아가 이렇게 갔으면 우리는 이거와 겹치지 않게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죠. 경로만 겹치지 않으면 되니까 매 방마다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만약 리디아가 그게 이미 간 경로면 그때는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밑으로 가게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겹치니까 밑으로 가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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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이렇게 가겠죠. 그럼 알고리즘을 하나를 짰네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답이 될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 방금 얘기했던 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못 가는 경우, 리디아와 겹치지 않게 갈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리디아의 경로가 이게 아니라 리디아가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마지막에 두 개만 이렇게 갔다고요. 그러면 우리 알고리즘에 따르면 처음에 오른쪽으로 안 가고 밑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가게 될 건데 여기서 리디아와 경로가 겹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단 경로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오른쪽과 밑으로밖에 못 가는데 왼쪽으로 가야지 끝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방금 생각했던 알고리즘은 틀린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청개구리처럼 리디아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울로요. 이렇게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각선으로 리디아가 오른쪽 갔으면 밑으로 가고 또 오른쪽 갔으니까 밑으로 가고 밑으로 3번 갔으니까 난 오른쪽으로 3번을 가고 오른쪽 갔으니까 밑으로 가고 이렇게 끝까지 가는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왠지 될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발레가 없는지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게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증명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리디아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겹친다는 것은 일단 리디아와 같은 방에 도착을 하고 리디아와 그 다음 방에 같은 방으로 이동을 해야지 동선이 겹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리디아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간다면 리디아와 일단 방이 겹칠 수 있는 경우는 이 대각선 방에서만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각선 방에 겹칠 경우는 항상 리디아와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뭐 이런 데면 못 갈 건데 이 대각선에는 항상 밑방과 오른쪽 방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고리즘은 항상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걸 코드로 짜면 굉장히 쉽죠. 똑같이 테스트 케이스를 받아서 그만큼 루프를 돌리면서 리디아의 경로와 방의 크기를 입력으로 받고 리디아가 오른쪽으로 왔으면 우리는 밑으로 가고 리디아가 밑으로 왔으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 그걸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두 문제를 풀었고 이러면 구글 코드잼 예선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들어보시니까 누구라도 통과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저도 온라인 코딩 대회를 이것저것 참가하기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재밌는데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마치 게임하는 것 같아요. 제 레이팅도 있고 상위 랭커들은 막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막 여기저기서 언급되기도 하고 그리고 롤인 오버워치에서 브론즈, 실버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색깔이 있습니다. 처음에 민트에서 시작을 해서 뭐 블루로 갔다가 퍼플로 갔다가 오렌지로 갔다가 레드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뭐 친구들도 하게 되면 막 서로 색깔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롤 브론즈라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버워치도 실버라고 게임 못하는 거 아니고 누구나 즐길 수 있죠. 그러면서 실력이 올라가면 점점 올라가지고 높은 랭크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프로그래밍을 하실 줄 아시면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보시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